안녕하세요. 더임리학의 김영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수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제 수시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류적인 부분,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부분, 세 번째는 원서 접수 부분, 네 번째는 면접 연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서류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제출 기간이 있고 원서 접수 기간이라는 게 조금 다르게 있어요. 서류 제출 기간이 조금 늦기는 한데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원서 접수 기간에 모든 걸 다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2021년도에는 원서 접수 기간이 9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학교에 따라서 상이한데요. 조급하게 하루 전이나 마지막 날 제출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게 준비를 다 해놓고 딱 시작하는 날이나 그 다음날 모든 서류를 다 제출 마감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꼭 우리가 체크해야 될 서류들은요, 먼저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에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해외고 학생들은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졸업한 학교에서 영사 확인을 요구하는지 아니면은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지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떠한 학교에는 영사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바로 요구하지 않고 1차 합격 혹은 최종 합격 후에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많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원서 접수할 때 영사 확인 혹은 아포스티유를 제출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왕 하시는 거 일찍 준비해 두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한두 개 학교를 지원하던가 아니면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영사 확인을 최종 합격 혹은 1차 합격 후에 제출을 해도 된다 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게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것은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해외고 학생들은 생활기록부가 없다 보니까 생기부 대체 서식 또한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학교에 따라서는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목록표를 작성하는 곳도 있고 우리 활동 증빙 서류만 제출하는 곳들도 있는데, 활동 증빙 서류는 대부분 다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할 때 원본 대조필이라는 걸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상이라든지 활동 증빙 서류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서류는 6개의 대학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6장을 모두 다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장의 원본을 가지고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학교에 가서 복사를 받은 뒤에 원본과 함께 보여준 뒤 복사한 사본과 원본을 학교 입학처가 대조필을 하고요. 사본에다가 도장을 찍고 원본을 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A라는 학교에도 가서 원본을 보여주고 B라는 학교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원본 대조필을 받으셔서 총 6개의 학교에서 원본 대조필을 받으셔야 되고요. 어떠한 학교에도 원본을 제출하게 되면은 나중에 합격한 뒤에 원본을 요청할 때 원본을 제출할 수가 없으니 꼭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우리가 지원하는 학교가 꼭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이라든지 지방 이런 데 있으면은 가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도 대비해서 교통편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활동 증빙 서류에는 학교별로 숫자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학교에는 활동 증빙 서류를 5개를 요청하는 곳도 있고 어떤 학교에는 활동 증빙 서류를 10개, 20개를 제출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맞게 우리가 가진 스펙들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숫자에 맞춰서 잘 준비하는 게 좋겠죠. 또한 우리가 학교별로는 학교 고유의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기록표라든지 아니면 학력 조회 동의서라든지 학교별로 이런 서류들을 따로 제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즉 진학사라든지 UA 어플라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서류가 있는지 체크를 하셔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제출하거나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제출되는 서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해외고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합격한 합격증이라든지 추천서라든지 기타 추가적인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학교들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들을 꼭 다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모두 다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셨을 텐데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글자 수가 정확히 잘 작성을 했는지, 또
또한 문법이라든지 틀린 어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 수 검토라든지 틀린 어휘라든지 틀린 표현이 있는지 확인을 꼼꼼히 하셔가지고 열심히 쓴 자기소개서에 혹시라도 감점될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꼭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인터넷이라든지 어딘가에서 글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셨다라면은 그거는 반드시 제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남의 글을 인용하거나 남의 글을 따라서 썼다면은 대학교별로 가지고 있는 유사도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 감점 요인이 되거나 0점 처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서 주의하실 점이 간혹 어느 대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다른 대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썼던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대학교 이름을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꼭 확인하시고요. 또한 어느 전공에 지원을 하는데 다른 전공에 지원한 자기소개서랑 겹쳐가지고 내용이 이상한 자기소개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마지막까지 체크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자면은 원서 접수 개인정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학사나 UA 어플라이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실 텐데 여기에 전화번호 적는 거라든지 비상연락망이라든지 또한 계좌번호를 적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못 적을 때는 나중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입학처들은 친절하게 서류가 부족하거나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전화를 직접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필요한 서류들을 추가 제출하거나 거기에 맞게 팔로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화번호를 잘못 적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입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전화번호라든지 기타 우리 정보들을 꼭 잘 적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차에서 합격을 했을 때 환불이 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적으셔서 1차 서류 지원하고 나서 환불을 받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환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모든 준비가 끝나셨다라면은 이제 면접에 올인을 할 시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 1차에 합격한다고 가정을 하고 면접 연습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면접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제시문을 보고 그 제시문에 맞게 대답을 하는 면접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나오는 출제 기출 문제들 보면서 어떤 분야에서 면접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배경 지식을 쌓으신 뒤에 기출 문제를 보고 적용시키면서 기출 문제에 대해서 실전처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를 세셔도 좋고 면접 때처럼 앞에 누군가가 지켜보면서 그 앞을 보고 진지하게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 면접은 우리가 쓴 자기소개서를 정말 꼼꼼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관이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얘기한다면은 면접관은 의아해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들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신 뒤에 그 내용을 가지고 대답을 하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에서 이야기되지 않은 부분을 만약에 면접에서 얘기한다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면접관이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소개서에서 쓴 내용과 또한 내가 자기소개서에서 쓴 내용에 관련돼서 부가적인 배경 지식도 준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면접에 관해서 한 번 더 다뤄드릴 테니까요. 그때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